저희 선생님께서 평소 이제 그 유소 출입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는데, 자꾸 하시고 난 이후에 1년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다는 못 갑니다. 뭐 일부, 극히 일부 이제 제가 뭐 승계를 했다가 합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최근에 갔던 곳입니다만 영계제라고 하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진주에 있는 향교 가까이 있는 그 옛날 이제 연안 계안에 그 올라갔던 분들, 말하자면 과거 급제자들 후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그런 그 계회인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가기 전에 과연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그 영계제에 올라 계시는지 이제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제 직계 선조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반계 선조도 계시고, 15분 정도 계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일단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가 그동안에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 관심사 혹은 저 공부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일인데, 저한테 18대조, 17대조, 16대조 되는 세 분께서 직계선조입니다. 다 생원이셨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에 이제 올라가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18대조께서는 밀양에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진주 연기안에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만은 17대, 16대조는 올라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사가 아닌 생원입니다. 생원은 잘 아시다시피 맹경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뭐 오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험을 봐서 이제 생원 자격을 주는 그러한 시험인데, 그 신사가 아닌 생원이셨다. 그 3대가 내리 생원이셨다. 그래서 이게 세월은 뭐 50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우리 선조들께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유전인자가 되어서 내까지 내려왔구나. 그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한국 철학인데, 저 역시 이제 이 경전에 대한 관심이 뭐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한국 철학을 전공을 했고, 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이 시대의 생원이로구나.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이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시대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더 좀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럼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좀 늦게 알았다. 그러면서도 참 그 유전인자라는 게 무섭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생원은 조선조 500년 동안에 24,000명을 뽑았었대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연도를 계산하니까 1년에 한 50명 정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인구가 훨씬 적은 몇백만 밖에 안 되던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1년에 50명의 생원이 50명 배출되었는데, 우리 그 직계 선조께서 들어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생원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과거에 대가에 급제를 해가지고 사안부 감찰도 지내고 하신 그런 분이 계시고, 어쨌든 저는 뭐 이 과거제도 이것이 오늘날 뭐 다른 형태로 지금 현재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그 노력하고 뭔가 성취를 하고 이런 하나의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이런 시험은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그걸 중시해 왔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남명학과 인성교육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서두에 썼습니다만 이게 작년 11월 22일 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초청 자담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준비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이와 관련되는 좀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명 선생의 그 의록집 학기 편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주목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부 남명학과 인성교육인데, 저는 그 인성교육을 평상시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 남명학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논문도 몇 편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이제 그 남명 선생의 그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의록집의 몇 개의 구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시이운지지 학안자지학 출정유의 처정유수 대장부 당여차 출무소의 처무소수적 소지수학 장하이, 이런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윤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지향치로 삼다, 목표로 삼고 안자의 학문을 자기의 학문으로 삼아서 나아가면은 뱃설길에 나아가면은 어떤 일을 함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지 않고 출사하지 않고 이제 그 머물러 있으면은 지키는 바가 있어야 된다. 대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출사를 했는데도 하는 바가 없고, 또 향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키는 바가 없다면은 그 지향하는 바와 배우는 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성리대전에 나오는 원나라 때의 유학자인 노제 허행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남명이 25세 때 산사에서 이 성리대전을 읽다가 발견을 하고 굉장히 큰 그 충격을 받았다,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남명은 그가 그렇게 강조했던 출처관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고하게 또 지켰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남명의 그 출처관이 계승이 되어서 남명학파의 특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명 선생은 출사를 하신 분은 아니죠. 그 처사로서 말하자면은 이윤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았지만은 결국 시대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출사를 해서, 이윤은 뭐 당왕을 도와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만든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신하입니다. 그러한 역할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처사로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냥 유야무야 지낸 것이 아니고 안자의 학문을 자기의 학문으로 삼아서 그 안자와 같은, 안자는 뭐 아성이라고 합니다만 성인이 되기를 기약을 했던 분이고, 실제로 그런 성인이라기보다는 대장부죠. 대장부의 경지에 올라서 그 때문에 많은 후세인들에게, 자기 또 문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주로 남명 선생은 이윤의 뜻을 지향했다기보다는 안자의 학문을 이제 주로 했다. 안자는 뱃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자의 학문적 특성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을 읽어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불천노.
그 다음에 뭐 분리가, 그 다음에 또 안빈낙도, 이러한 말들이 안자와 연관해서 떠올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염을 옮기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뭐 남산에서 밥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나쁜 기분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는다. 불이가 이제 이 허물을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 지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안자가 그만큼 그 철저한 성찰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번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그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안자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안빈낙도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저 더러운 노항에 살았지만, 그 골목에 살았지만은 그 돈을 즐기는 그러한 안빈낙도에 사는 살았다.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뭐 이야기를 한다면은 안자는 그 논에서 공자한테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공자가 그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인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자는 공자가 인정하는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자가 안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극기봉례가 위인이다. 이 일자를 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겨서 얘를 회복한 것이 인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 비례, 물시, 비례, 물청, 비례, 물언, 비례, 물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거 뭐 다 아시겠죠? 그럼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퀴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 이걸 갖다 우리 영어로 에고라고, 에고.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에고. 자기의 이기심을 회복해서 애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이다. 그럼 이때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공식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남을 위하는 마음. 그럼 그 남 속에는 물론 나도 포함되죠. 나와 남을 위하는 마음. 나 혼자만을 위하는 마음이 기라고 한다면, 이 에고죠, 에고. 에고를 이제 이겨내면은 결국 공심으로 돌아간다. 공심을 회복한다. 이게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을 이제 되찾는 뜻이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 한다면은 이거는 상호성. 얘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 공례 상해 볼 때는 예상 왕래 왕이 불례 비례요 내이 불합 역 비례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자, 이제 요 지금 극기 봉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예상 왕래, 얘는 왕래를 숭상한다 말이죠. 얘는 왕래를 숭상한다. 오고 가는 것을 숭상한다. 그래서 왕이 불례,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 비례. 얘가 아니다. 그러나 내이 불안, 역 비례야. 오기만 하고 가지 않아도 역시 비례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뭐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고받는다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그건 얘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에고, 이기심을 이기고 공신과 상호성을 회복하면 인이 된다. 사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주 바람직한 관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인인데 이걸 두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장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둘이니까 결국 뭐 둘, 셋, 다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있어야만이 결국 그 우리가 인하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시청행동을 다 이러한 공신과 상호성에 맞도록 해라.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이 구현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사물이라고 하죠. 사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거 말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보자. 그건 약간 좀 이게 긴강부회를 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없고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이 죄죠. 그럼 네 가지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 얘가 아닌데 보고, 얘가 아닌데 듣고, 얘가 아닌데 말하고, 얘가 아닌데 행동하면은 네 가지 아닌 것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무소에 가서 뭐 형을 살고 나온다. 그게 다 뭐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 그리고 일방적인 생각. 너는 내한테 주기만 해야 돼. 이런 생각. 이런 게 상호성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죄가 됐다는 것이. 어쨌든 이러한 그 안자의 학문을 자기의 학문으로 삼아서 대장부가 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장부가 어떤 인간 상향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십시다. 그 남명집별집 건의 은행총록에 보면 성생상어 우홍알, 그 이제 그 동강을 말합니다. 동강 김우홍, 자기 그 손세죠. 예손세죠. 장부 동기 중려 산업, 백립 천인, 시지 신방 주출 허다사, 청균지노 일발, 능세 만중견벽. 자, 여기 이제 좀 해석이 조금 깨끗하라서 제가 풀이를 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우홍에게 말하길 장부의 행동 거지는 무겁기가 산악과 같아야 하고 마주보면 천길 절벽인 양 우뚝해야 한다. 그래야만 때가 이르러 바야흐로 허다한 사업을 지어서 펼쳐 나갈 때는 마치 천금 무게의 쇠뇌를 한번 쏴서 능히 만개의 두꺼운 벽을 분쇄하듯이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남명 선생의 기질을 이야기할 때 백립천인이니 태상교학이니 추상여딘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의 외손서이자 자기의 아끼는 제자인, 나중에 그 성성자를 이 동원한테 물려주죠. 그 정도로 이제 아끼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에게 강곡하게 타이르는 말 속에서 남명 선생이 당시 지향했던 바가 무엇인가, 그의 정신경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기유편에 나오는 불교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불시지학 일무상단이 무하학 본말 간단냐, 불시 경의식례적 유지 이방의적 미지유해라. 이 남명 스님은 불교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번 하셨고 또 스님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시의 학문은 일무상달이 무하, 한결같이 상달에만 힘을 쓰고, 상달하면서 상달천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학이 상달할 때 상달천리, 천리에 도달하는 것에만 힘을 쓰고 하학이 없다. 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학이 상달해야 되는데
상달천리만 하고 하학 인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이게 본말이 간단이라. 말하면 근본이 없고, 근본이 있는데 말단이 없다. 여기다 근본이라는 것은 상달천리가 근본이고 말단은 하학 인사가 말단이겠죠. 그래서 부처는 경이직내, 본말, 그게 일무상당히 무학을 조금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으로서 내면을 곱게 하는 것은 있으나 의방해, 의로서 외면을 방정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하고 유교의 차이가 여기에서 잘 드러나는데,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일초직일 열애지 하는 학문입니다. 학문이라기보다는 일초직일 이라리를 추구하죠. 우리 흔히 막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직입한다 말이야. 열애의 경지에 직입하는데 일소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약했어요. 확 뛰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을 안 거치고 휙 뛰어올라서 열애의 경지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이 불교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학자 같으면은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잘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학에 나오는 출필고 반필변 한다든가 혼정신성 한다든가 또 세소응대 한다든가 이런 하나하나의 소소한 일상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상달천리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유학이다. 그에 비해서 불교는 뭡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하두를 잡고 이먹꼭 하면서 그야말로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앉았다 하면은 뭐인가 체득을 할 때까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가운데서는 절구통수자니 그런 분들, 효봉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한번 선방에 앉아서 자기가 하루를 참고하기 이전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완전히 엉덩이가 뭉개져 가지고 나중에 정말 응게 붙어서 방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딱 어디에 몰입을 하면 그게 뭔가 성과가 날 때까지는 일체 움직이지 않죠. 거기에 이제 대사 1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크게 한번 죽는다. 그래가지고 대활행전 크게 한번 산다. 이게 이제 선의 정신이죠. 한번 크게 죽어서 지금 눈앞에서 크게 살아나겠다. 제대로 살겠다. 한번 죽지 않으면 이게 살아날 방법도 없죠. 그 다음에 백척간구에서 진일보하겠다. 100집이나 되는 간지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발 내딛는다. 그럼 떨어져 죽겠죠. 그 죽음을 각오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대활행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이직면은 있지만 경으로서 우리 내면을 곱게 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의 존심이니까 마음의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존심은 있지만 말하자면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남명이 본 이제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을묘사직서에 보면은 또 불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불시 소위 진정자 지제 존차심이 기위 상달천리적 유석이래. 불시가 이른바 참다운
정이라는 것은 안정인데 결국 마음의 안정, 참다운 삼매, 그게 이제 삼매라 해야 됩니까? 참다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마음을 보존한 것을 따릅니다. 지제, 돈, 차심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본래의 마음이죠. 본래의 마음도 도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도심을 보존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천리에 상달하게 되어서는 유와 석은 하나다. 유교는 하나씩 하나씩 상달하는 것이고 불교는 일초적이 멸해제하는 것이지만은 결국 그 궁극적인 경지에 가면 결국 서로 통한다. 우리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는데 대운석 코스로 가느냐 북계석 코스로 가느냐 다르지만은 천왕봉에 올라가서 보는 경계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자가 12유 5이 지우학하고 30이 이하고 40이 불혹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승하고 70이 종심소욕 불유구호라. 70살이 되어서 공자는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는 29살 때 출가해가지고 6년 만에 35세에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유교에 비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이게 또 위험하죠. 이 잘못 길을 들어버리면은 평생 가도 결국 이러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교는 그런 위험성은 또 덜합니다. 이제 저는 특히 불교와 관련해서 그 남명 선생이 언급한 이 구절을 이제 좀 주목을 하는데, 남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었던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망우당 각재우입니다. 망우당 각재우는 뭐 도가수행, 양생수행도 했다 그러는데, 불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 해도 이분은 상당히 익숙했던 캐릭입니까? 그래서 이제 망우당 각재우가 어째서 불교적인 그런 삶을 영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가 조식잠이라고 하는 글도 남겼고, 그 다음에 영해라고 하는 글도 남겼는데, 조식잠이라는 것은 호흡을 조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게 불교에서 그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조절입니다. 수식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도 아나파나 사티를 해가지고 결국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망우당은 바로 조식잠이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상당히 그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일단 영해라고 하는 또 그 다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자, 이제 해라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죠. 해포를 할까. 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없는다. 영해. 자, 평생 모절이 사모한다. 평생 동안 절리를 사모했어.
남명이 제자니까 남명이 경의를 강조했고 특히 의를 강조했으니까 절의를 한번 했는데 금일 유산성 오늘 산성이 되었다. 유라는 건 유유상종 산성과 같아졌다 이 말이죠. 산성과 같아졌다. 선임과 같아졌어. 그래서 절비무기간 비비라는 것은 이게 양식이죠. 이게 말하자면 밥 먹는 것을 끊었는데 먹지 않는데 배고픔이나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공식자음 마음을 퉁퉁 비우니 호흡이 저절로 응은 이제 엉긴다는 뜻인데 모인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모인다. 집중이 되는구나. 호흡이 모이는구나.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분이 산성과 같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스스로 모인다는 것은 이분이 수식간 아까 앞에서 조식장도 했습니다만 이 수식간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말하면 선임 못지않게 그 수행에 굉장히 능했고 또 정신적인 경지도 높았다. 잘 아시다시피 망우당 각제훈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정에서 날리는 배스를 한사코 사양합니다. 내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몸맞춰 일어나서 내 할 일 다 했어.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겁니다. 배설을 줘도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저쪽에 그 산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다가 결국 이제 생을 마쳤는데 그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 봉사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면 일체의 공치사를 바라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옛날 하랑들의 정신이거든요. 신라 하랑들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남명성생의 그 문화를 보면 이 화랑들의 그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화랑세계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근데 이 화랑들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데는 신라파 정신과 가야파 정신이 있는데 사실 가야파 정신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뭐 그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남명선생 그 다음에 그 망우당 선생 그 다음 또 누굽니까? 내왕 선생 그 다음에 송암 김면 선생 다 옛날 가야파 대가야 혹은 이 진주를 포함한 이 가야파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화랑들이 의를 강조했죠. 의를 가장 중요시했죠. 물론 그건 무용에 입각한 무적인 용기에 입각한 의의 실천입니다. 유교적인 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남명선생도 의를 강조했죠. 실천이죠, 실천. 또 칼을 가지고 계셨죠. 이게 참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까 제가 저희 18대, 17대, 16대, 3대가 창원을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왜 경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은연중에 그 유전자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안 변합니다. 1000년 전에 화랑들의 그 삶의 세계가 그분들의 그 정신세계가 주로 이 가야 문화권에서 형성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가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명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퇴계학파에서는 누가 어병장으로서 활동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명학파에서는 유단 50명의 어병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남명선생은 상당히 말하자면 저는 불교 친화적으로 봅니다. 불교 친화적으로 보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명선생의 초상화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알고 있는 그 초상화, 그게 아닙니다. 초상화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소개하는 분은 이러니까 남명성 조상 아니냐. 가서 봤던 사람들은 한 5명 정도가 가서 봤는데 저보다 훨씬 남명성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한 2분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조상화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따로 준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판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소개하는 사람은 남명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2사람 정도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상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는 조상하고는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고 어쨌든 좀 더 나이가 많은 시절의 모습인데 그린 사람이 누구냐? 그린 사람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소림조석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고종 때 궁중하가였습니다. 고종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된 인물이 아니죠. 그린 시기는 1917년이니까 지금부터 114년 174년이 됩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이제 그렸고, 그건 분명하게 그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그 특징은 눈이 아주 행행합니다. 행행하다기보다는 눈이 좀 특징이 큽니다. 세밀합니다. 아주 세밀한데, 수행무성하고 그런 분인데, 사모관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대작일 경우에 이제 그러한 복장을 하겠죠. 자, 왼쪽에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을 달고 있습니다. 방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쪽에 108염주를 들고 있습니다. 108염주를 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만약 진짜 남명선생을 조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주로 남명을 도학자로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완전히 새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석진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골동품을 하고 계시는 관장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대소원 조정도의 후손이라 조석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조석진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 그분이 그린 그림이 소림 조석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째서 이제는 남명선생 당시의 화가가 아니고 한참 이후의 화가인데 그분이 어째서 아마 분명히 그 남명의 제자들도 뭐 칼을 차고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남명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그게 제자들이 과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 염주 부분이 이제 참 특이하다면 특이하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그 5분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굉장히 남녀가 관련이 깊은 분들인데 그럴듯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염주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명 선생이 겜을 강조를 하셨고 이 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자순회를 하시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정자순회 말씀드릴 겁니다. 정자순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염주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호흡명상, 특히 호흡명상 하는 데 있어서
그 남해선 선생은 호흡 명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분명히 자기가 호흡 명상을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주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섣불리 그거 뭐 이게 남선생의 영전이다 발표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세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그 이 영성을 접하게 된 연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 평상시에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유교 명상이 정자순행이기 때문에 이 정자순행에 대해서도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했는데 제가 조선일보를 계속 인터넷으로 보다가 금년 들어서 종이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조선일보의 객주로 김한수 기자라고 하는 분이 명상에 대해서 특집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그럼 실렸는지 모르겠다 싶어 보니까 금년 들어서 이제 이 명상에 대해서 특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부터 봤기 때문에 착착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유교 명상이 정자순에 있는데 혹시 이게 소개가 안 됐으면은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원 기자라고 그 조용원 박사죠. 그 지금 저 조선일보에 한 10년 넘게 칼럼을 매주 연재하고 있는 그 분이 있습니다. 조용원 교수라고 하는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를 아느냐? 잘 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 그 조금 있으니까 바로 김한수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 조용원 박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유교에 명상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제가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만나자. 그 자기가 이제 진주를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갈 있어가 간다. 가면 내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줄 테니까 그때 만나자. 그러니까 이분 하는 이야기가 경상대학에 명상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남해학관에 명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학관 오픈할 때 학교에 건의를 해가지고 명상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학 중에는 계속 우리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 정자 수련도 시키고 명상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정리는 했습니다만 그 명상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유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기간에 명상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 5일 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이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3월 13일 날 조선일보에 아주 뭐 크게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신문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 사진도 제가 정자수련하는 사진도 이제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 무릎 꿇고 호흡 집중 남명태계 율곡도 명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자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인터넷 쪽에 들어갈 것 같으면 명상실도 소개. 명상실에 볼 것 같으면 명상실 해놓고 밑에 남명정신 함량실이라고 제가 써있거든요. 그게 남명선생의 정신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명상 특히 정자술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없이는 남명선생의 경의 사상을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이 남명정신을 함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자술을 해야 된다. 또 남명정신을 함량하기 위한 명상실이 남명학관에 있어야 된다. 경북대학에는 되게
학관에 갑니까? 대계를 연구하는 연구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명상실이 없다. 대계도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명학관에 명상실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둬야 돼요. 그중에 안 뒀기 때문에는 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문이 나왔는데 바로 조금 전에 그 남명의 영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 신문을 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평판이 좀 아는 분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말하면 골동품 크게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인데 바로 연락이 와갖고 그 자기가 지금 남명성향으로 추정되는 영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신문을 봤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송 교수가 난 걸 봤는데 그 남명성향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게 했다. 영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김선유 그 남명학연구원 이사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김선유 이사장은 와닿는다. 와닿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명이서 그때 당시 이제 사진이었습니다. 자기 본래의 그 영정은 삼천포 자기 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3월 30일 날 남명학 연구원 원장, 이사장, 그 다음에 직계 후손 한 분, 그 다음에 또 김영기 교수라고 남명사랑 대표, 저까지 5명이 가서 봤습니다.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이 남명선생이 염주를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갑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반가워. 남명선생이 굉장히 불교 친화적인 분이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불교 친화적인 분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가 남명 아닙니까? 그럼 장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가 쪽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그걸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개하고는 다른 점이죠. 대개는 딱 성리학, 투자 성리학 아니면 전부 다 그런 이단시예요. 율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19살 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건강산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불교 공부를 깊이 했습니다. 그거 워낙 천재죠. 부도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천재인데 이분이 1년 동안 건강산에 들어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그게 평생 동안 자기 발목을 잡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네 건강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아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유학자가 조선에 출사한 누구나 배설을 하는 사람이 유교 외에 이단시 되던 불교를 잠깐이라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발을 뜯어놨다 하는 게 알려지는 순간 완전 이건 아웃됩니다. 죽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은 한사코 나는 절대로 머리 깎은 적이 없다. 자꾸 부정을 합니다. 평생 부정을 해요. 평생 따라다니는 괴롭히니까. 근데 우리가 율곡의 사상을 들어가 보면 율곡은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받을 수 없죠. 그 19살 때 한창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깊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는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남명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배설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벌써 혼을 말하자면 남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룡정 그 장자 제2편에 나오는 연북인 예성 시거의 용현 내룡정 이분은 그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그게 이제 그 이후의 기록에서는 계속 남명선생이 순수한 유학자일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만이 그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남명학파가 막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겠으니까 그런 것을 뺏을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불교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 남명선생의 문집에 나와 있는 불교 관련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은
우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오래전에 연구를 해봤는데 이 화계동천에 와서 15년을 계셨던, 지리산에 18년을 계셨던 조선조의 불교 스님들 가운데 최고봉을 이루었던 청어휴전 수산대사죠. 덕청강변 강정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강정은 어디에 있느냐? 그 지어도 있습니다. 강정에는 정자가 있습니다. 원계에서 문암 넘어가자마자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명선생을 만납니다. 청어휴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명선생이 청어휴전한테 자기가 쓴 글을 아까 받으신 그런 말하자면은 폭을 만들어 가지고 글자 이렇게 집자를 해서 이렇게 탁 만들어 가지고 보내. 그리고 짧은 글도 하나 써서 보내요. 거기에 대해서 청어휴전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편지를 올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남명선생 문집에는 없고 청어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상남명처사서라고 하는 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주 남명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 이런 게 아주 구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사에서 남명선생이 청어휴전의 제자인 자맹당 유정을 만나가지고 지어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명집에도 있고, 지금 단속사에 가면은 피에, 그게 말하자면 유정에게 준 시가 비석에 새겨져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선생은 굉장히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불교 신화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염주 아니라 그 더한 것이라고 자기가 수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조금 쉴까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121쪽 5번을 보십시오. 남명집에 보면 수신행도 국리지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을 닦아서 도를 실천하고 이치를 공부해서 알을 이룬다. 이게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조선조 성리학자들, 정통유학자들은 이 수기지인지학이라 그러는데, 유교를 이 수기에 과도한 관심을 집중을 합니다. 태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수기만 되면은 지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수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고, 그래서 수기를 하는 걸 갖다 위기지학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본체론이 있고, 또 생성론, 이기론이 있고, 실천론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자체가 바로 수기지학으로서의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수기만 되면 지는 제대로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내가 충분하게 몸을 닦아서 성인 경지에 이르러도 과연 지인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문제는 자기 몸을 닦는, 그렇다고 물론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 몸을 완벽하게 닦는 것만으로 그야말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순진한 생각 아니냐. 굉장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남명선생은 알아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는가. 결국
그 내 몸을 닦았으면 그 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냥 수기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수기만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 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 정신. 그 다음에 국리지용. 이치를 공부를 해서 그것을 뭔가 우리 현실적인 삶에 활용을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는 탐구를 이치를 위한 이치. 그러니까 공리공론이죠.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학파가 너무 천리운운하면서 세소응대의 절차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자분은 현실을 바로 보는 그런 시각이 이게 이제 실학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현실을 바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가보면은 본관 건물 바깥 정면에 학문은 실체를 통하여 그 빛을 발한다. 이것이 이제 그와 동갑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성생을 염두에 둔 그런 구호라고 해야 됩니까? 구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개성생은 실천적인 측면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남명선생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다음에 이제 산천제의 창백간에는 갱리 두 자를 써붙이고 자리 오른쪽에는 신명사도를 걸어 놓았다. 신명사도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그 유튜브에 신명사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강렬한 위기의식에 바탕해서 강약의 논리에 의한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 선왕의 논리에 의한 선한 나라를 추구해 나가자. 그리하여 이득행인, 덕으로서 인을 실천하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자. 궁극적으로는 강하면서도 선한 문화 국가를 실현하자. 저는 이제 이 신명사도가 지니고 있는 함의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명사도를 보면은 남명선이 강렬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권 사사지기를 해가지고 도성을 지키는 임금은 추궁을 무릅쓰고 도성을 지켜야 된다. 외적의 침입을 맞이해서 추궁을 무릅쓰고 도성을 지켜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비들은 자기 본 마음을 지키기를 마치 추궁을 무릅쓴 임금이 도성시키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유혹이 눈, 귀,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유혹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내면을 경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경과 정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도 강조하고 대계도 강조하고 율곡도 강조하고 그 뭡니까 여기 그 중제도 면후도 강조하고 조선조의 유학자 치고 경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경이라고 하는 덕목이 중요한 덕목인데 그래서 성리학자가 보는 경의 일반적인 의미는 철상철하의 덕목이다. 이게 위아래를 꿰뚫는 덕목이다. 말하자면 이 경만 제대로 하면은 수기가 완성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양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존양성찰은 극행함량과 극행성찰을 말합니다. 극행함량이 최고, 극행성찰이 용인데 다 경이죠. 경을 가지고 이제 체와 용을 다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철상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결국 우리는 아까 그 안해가 안해에 대해서 나왔듯이 안자에 대해서 나왔듯이 불충노 불이가 노함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집의 말하자면 선을 쌓아서
호연지기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결국 대장부의 정신경제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갱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남명은 주갱 행위를 이야기하고 대갱은 극갱 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행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치를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안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게 주갱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감 구격 남명집 무진봉사에 보면은 소위 갱자는 정제음숙 성성불매 주일심이 만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음숙하고, 이건 갱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정제음숙이 들어갑니다. 그 정제음숙이라는 것은 의관을 가지런히 하고 위를 음숙하게 한다.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몸을 수렴해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의관을 아주 가지런히 하는 거, 그게 이게 정제음숙인데 이것도 갱이죠. 그 다음에 성성불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흐리멍텅하지 않는 상태, 또랑또랑하게 깨어있는 상태. 주일심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주로 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 그래서 만사에 응한다. 이게 이제 남명이 말하는 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갱에 대해서는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갱은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걸 뭐 되게 만명할 것 없이 갱을 강구했던 조선조 유학자들을 통틀어서 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다. 첫째, 내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것. 요게 갱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것.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가거나 미래나 저기 거기로 가면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몸이 제자리에 있을 것, 이 말은 내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것, 이 말은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면 여기에 내 몸이 와 있는, 여기에 내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첫째가, 갱의 첫 번째가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것. 두 번째가 자각 상태에 있을 것. 있긴 있는데 흐리멍텅한 상태로 있다. 깨어있지 못하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건 갱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각 상태. 그럼 세 번째가 동정간에 전의를 할 것. 자각 상태에 있을 때 동정간에 전의를 할 것. 전의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것. 결국 집중이죠, 집중. 집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는 동할 때죠. 정의라는 건 혼자 있을 때를 정의라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내 호흡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관을 해야 되죠. 호흡을 헤아리거나 여기에 이제 내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정할 때는. 그게 사실 이제 정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동할 때는 우리가 사물을 접하거나 할 때는 그 한 가지 접하는 거기에 내 온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명성시행은 바로 이러한 갱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121쪽 3번 보십시오. 조식이 손수 그림 합기도 24도 가운데 그가 자작한 17도 중의 하나인 갱도에 이거 해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갱도는 갱자를 중심으로 상에는 정의천의 주일무적, 하에는 윤하정의 기심수렴, 자에는 사상체의 상승성도, 그리고 위에는 정의천의 정제음숙을 배열하고 있다. 그리고 갱자와 하의 기심수렴 사이에는 요제 객치상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제 이 정리한 것이 정제음숙, 기심수렴, 불용, 일물, 상승성, 주일무적, 이 네 가지입니다. 남명선생이 설명하는 갱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 1, 2, 3이 바로 극경 함량에 해당되고 주일무적이 극경 성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1, 2, 3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자수렴, 정자법입니다. 정자를 하면은 정제음수과 기심수렴 불량일물과 상승성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과 의지력이 길러지고 추일무역은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일을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경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호연지가 형성이 되고 대장부 경계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남맹선생의 경도가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가운데에 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가 뭐냐 할 것 하면은 추일무적입니다. 추일무적이라는 것은 하나를 주로 해서 갈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갈래씩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에 딱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정제음술이 있습니다. 정제음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성자가 하나 빠져주죠. 말정자 의관을 가지느냐 하고 의관을 보다고 의관 미를 음수하게 한다.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제음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모모의 수렴입니다. 모모의 수렴. 우리 모모를 수렴해서 제자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음수는 모모의 수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면 기심수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심수렴. 그냥 마음의 수렴이죠. 기심수렴. 근데 이제 기심수렴인데 그냥 이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수렴해서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갱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중요한데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은 잔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잔영.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거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 거기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전부 다 잔영입니다. 잔영.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미래에 올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저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전부 잔영입니다. 이 잔영이 있으면 절대로 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잔영이 남아있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은 지금 뭐 강의실에 있는데 내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원망하고 있거나 어떤 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잔영입니다. 그런 잔영이 있으면 절대로 지금 여기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심수렴 불용일몰 결국 잔영을 남기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기심수렴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정제음수 기심수렴 그 다음에 상성성. 상성성이라 이게 이제 그 기심수렴은 이게 마음의 수렴이죠. 마음의 수렴. 마음의 소리, 아니 마음의 소리고. 그럼 상성성은
풍성하게 깨어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식의 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일무적이죠. 주일무적은 정신집중. 정신을 집중하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요제 객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갱의 밑에 요제 객기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체는 갱물지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요체는 그러면 주일무적의 요체는 갱물지상에 있다. 혹은 정제음수, 기심수렴, 불령일물, 상성성, 주일무적의 전체의 요체는 갱물지상에 있다. 만약 갱물치지라는 것은 뭡니까? 대학의 8정도 가운데서 갱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최고 평산한데 상강경 8.5 가운데서, 그래서 이 갱물치지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사 물물에 나가서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게 이 갱은 남명도 말하자면 왜 갱이 필요하냐, 이러한 네 가지 그 요소를 지닌 갱이 왜 필요하냐, 갱물치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치 탐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개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대개도 이렇게 국인인데, 국이라고 하는 게 갱물치지인데, 그러나 이제 남명은 대개처럼 새로운 뭐 이치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휴양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이치를 독서 국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갱이 필요하다. 그러나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했으면 바로 실천을 해요. 이제 그걸 의가 되죠. 의도 물론 갱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 설명을 할 때 주일무적, 정제음수, 기심수렴, 상성성 이런 식으로 갱을 설명을 해요. 되게 남명의 갱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남명이 강조했던 정자술인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방을 해가 정제음숙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몸의 수렴. 그 다음에 기심수렴, 불령일물이 마음의 수렴. 그 다음에 상성성이 의식의 각성. 그 다음에 주일무적이 정신집중이라. 이게 마지막에 나와있다. 이렇게 이게 봐야 남명의 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남명의 갱 가운데서 이것이 거갱 함량입니다. 이게 이제 체죠, 체. 요게 주일무적이 거갱 성찰이다. 이게 영입니다. 그 체와 영이 갖추어지죠. 거갱 함량이 안 되면 거갱 성찰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정신을 집중을 하되 혹시 그 집중하는데 인욕이 끼어들면 가감하게 잘라내는 것을 말하죠. 동의, 결, 인욕의 기미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거갱 함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장에서 거갱 성찰되게 해서 집중을 하면 인욕, 쓸데없는 잡념이 끼어들지 않고 거기에 꼿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책을 읽으면 완전히 책을 100%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거갱 함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남명 선생이 볼 때 그게 정자술입니다. 이게 정자술입니다. 정자술만큼 거갱 함량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럼 정자술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와 같습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좌성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이게 정자의가 있습니다. 정자의. 정자하는 방법이죠. 방법. 이게 첫째가 뭐냐면 조신. 몸을 조절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좌성 같으면 결과보다 반가보다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정자에서는
위자를 합니다. 위자라는 것은 꾸라는 걸 말하는데, 위자. 계자에서 사실 온 말인데, 계자가 이 계자인데, 이 계자가 그래서 나와버리면 위자라고 합니다. 위자를 하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꿇어앉습니다. 그것도 이제, 엉덩이를 여기 뭡니까? 여기 장단지에 안 붙이고 그냥 엉덩이를 그대로 들고 장계라 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에 찍은 사진에 보면 그 장계 그림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엉덩이를 여기 장단지 쪽으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막 그거는 꼭 위자라야 된다. 그런 부담 조절 없습니다. 제가 보셔도 괜찮고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가 조식입니다. 호흡을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남명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망우당 각경도 실제로 조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신라 때 했던 성호 이익도 조식장이 있어가지고 조식을 했고 조식을 했습니다. 조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대개도 굉장히 정자를 강조를 하면서도 조식 이야기는 안 합니다. 조식해라 소리 못합니다. 네, 대개는 불교를 철저하게 배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남명은 그런데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남명 선생은 이 조식을 심식상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과 호흡이 서로 돌아본다. 돌아볼 것자 상고. 서로 돌아본다. 그게 결국 조식입니다. 수식관입니다. 수식관. 말하자면 호흡을 하면서 술을 헤아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심입니다. 조심. 이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것 하면은 여기에 정제 음수하는 이것이 조신입니다. 여기 조신입니다. 이게 결국 조신이고 그 다음에 기심수렴 상승성 이것이 조식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호흡을 헤아리는데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념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일체 다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일체 다른 생각을 배제를 하면서 호흡하는 거기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건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심, 수렴, 불종, 인물 한 물건도 용납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식관. 조식을 하되 수식관. 호흡을 헤아리면서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의식이 각성이 되는데 의식이 또롱또롱 깨어납니다. 왜 그러냐? 그럼 왜 의식이 깨어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성승해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조식과 수식관을 하면은 집중력이 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집중력뿐만 아니라 의지력도 배합니다. 의지력도 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심 수렴 단계에서 조식을 하면 수식관을 하면은 이게 침이 고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해보면 바로 압니다. 침이 고이는데 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은 그게 안에 들어가서 집중력이 됩니다.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로 아랫배 힘을 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집중력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의식이 또랑또랑하게 깨어납니다. 이때는 잡념이 끼어들 여가가 없죠.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굳이 잡념 의식 생각 안 해도 그냥 성성한 의식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상에 내 정신을 집중을 합니다. 집중력이 배양되어 있으니까 집중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습니다. 전심전력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조식. 그러니까 이 식의 각성이 여기 이제 이러고 아까 이게 여기 조식다면 조심이다. 조심은 의식이 각성되는 게 조심입니다. 마음이 말하면 조절되는 거죠.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정자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극행 함량이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 정자수련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어떤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는데 이것이 후일무속의 단계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합쳐가지고 남명은 갱이라고 한다. 그래서 남명은 이러한 갱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을 할 수 있다. 자, 10의 의를 모은다는 것은 결국 적선입니다. 선을 쌓아갈 수 있다. 선을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연지기가 형성됩니다. 호연지기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장부의 정신경제에 이른다. 대장부. 아까 나왔죠? 대장부 당내차. 대장부는 지윤지 하가 앉아서 출정류의 대장, 출정류수, 출정류의 처정류수, 대장부 당내차. 이 대장부가 됩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에 볼 거면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천하지 정의, 행천하지 대도, 그 천하지 관거, 이 천하지 정의, 행천하지 대도, 덕지면 육류지, 덕지면 똑행기도, 북이 불르면 뭐하고 뒤에도 음타하지 않고, 음타하다는 건 과도한 즐거움을 지하는 것이 의미죠. 우리가 음타하다. 그 다음에 빈천 물렁불, 가난하고 지방해도 비굴하지 않고, 그 인무불능이 그 무력으로 나를 위협해도 내 마음을 옮기지 않는 거죠. 차주의 대장부라. 대장부의 정신경제 이러면 부성심, 내 마음이 싹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부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주관이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장부의 정신경지에 남명수생이 이르는 그 비결이 지금 이제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하자면 극행 함량, 극행 성찰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극행 함량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수련을 안 하면 안 된다. 정자수련을 통해 가지고 집중력과 의지력을 충분하게 배양을 하고 그걸 활용하고 배양하고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선한 일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연지기가 형성이 되어서 조연이에요. 호연지기가 형성이 되어서 대장부의 정신계지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남명의 기상이 바로 뭡니까? 백립천인, 태상교화, 주상여진, 청길 남끄러지가 눈앞에 탁 서 있는 것처럼 그 남명 앞에 설 건 그 인기에 막 상대방이 기가 질려요. 어떻게 그 위험을 어떻게 그 위험에 자연히 그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장부의 정신경제에 이르다는 것인데, 이 이제 저는 그 출발이 결국은 갱이고, 갱의 기초는 정자수련이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정자수련을 우리가 빠뜨리고 남명의 정신을 무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인성교육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기능법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대 덕목을 강조를 합니다. 인성교육 기능법에서 8가지 덕목을 그걸 완전히 이제 특히 청소년들한테 익히게 하자. 그래서 정직, 책임, 예절, 소통,
존중, 협동, 뭐 예절, 그 효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성교육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첫째가 지향처 세우기 교육. 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시작하라. 아까 남경선은 지윤지지 했습니다. 지윤의 지향처를 자기의 지향처로 삼는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겠다. 지향처 세우기 교육. 인성교육 3대 요소. 그것도 어떠한 일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처를 반드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명상교육. 그런데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습관화교육.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사실 이 습관이 그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습관이 바뀌면 그 인간이 바뀝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저는 인성교육의 3대 요소라고 보고, 자, 이제 지향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명상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중력과 의지력이 길러진다. 그러면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관련있는 일에 정신을 쓸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제자리에서 제자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습관화 교육 속에 명상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될 종목을 하나 넣어가지고 매일처럼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한 집중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외부적인 환경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여기 책에 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이 좋은 습관은 한꺼번에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좋은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씩 습관을 시켜 나가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에 하루하루를 그 좋은 습관 속에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 저는 성공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하는 삶,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 목표에 언젠가는 도달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인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삶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젊은 애들 그러니까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래, 성공하는 사람이 될래 가르쳤으면 인성은 안 좋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 참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인성을 갖는 길이다. 제대로 된 성공의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인성은 제대로 갖춰진다. 그 이야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자연히 그 속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8대 덕목 정직해지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통 잘하고, 그 다음에 애절 바르고, 그 다음에 협동 잘하고, 그 다음에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부모에게 호소할 줄 알고, 얼마든지 많은 덕목들이 이 속에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사실 내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한 밖에 없는 이 인생을 성공하는 삶으로 길을 짓느냐 하는 것인데, 정말 제대로 그 성공하는 삶을 잘 설계를 해서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8대 덕목이 아니라 앞으로 뭐 10대 덕목, 거기 이제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거 빠져있거든요. 그런 거 앞으로 언제나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있습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덕목도 앞으로 얼마든지 더 포함시키도록 해도 다 그게 가능해진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남들은 내보고 인성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참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는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명순신이 그 본을 보인 분이다. 남명순신이 그러한 성공하는 삶을 살고 동시에 많은 좋은 인성을 구비하는 그런 인격자,
혹은 그 대장부의 경제에 이룰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가 강조했던 경의 사상, 또 경의에 휘받침하는 명상으로서의 정자수령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남명선생의 뭐 후예라 해야 됩니까? 남명선생의 정신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진주의 그림에서는 남명선생의 본받아야 될 점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또 누구나가 마음 아프면 쉽게 할 수 있는 이 호흡 명상을 통한 정자수련, 이걸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아까 제가 108염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이 염주를 가지고 한번 수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08염주를 한 바퀴 돌리는데 20분 정도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3바퀴만 돌리면 1시간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이 가다가 이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8염주를 돌리면서 호흡 명상을 하려고 할 때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아까 기심수령 불령 인물 되는 겁니다. 잔능이 어디 있습니까? 잔능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입에 힘이 보이고 그걸 삼키다 보면은 내 의식이 불안불안해지고 끝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좁은 마음이 확 열립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그 집중력과 의지력이 내 내면에 들어가고 나면 내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달라붙던 잡념이 싹 없어져 버리고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 하기가 싫어가지고 기억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집중을 하면 하고 싶어지니까 집중을 하면 잘 되고 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그 원리를 아셨으니까 한번 앞으로 실천을 해 보시도록 제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